이제 오늘 또 중국 황제의 서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성균관대 교수 조민환입니다. 오늘은 당태종의 그 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당태종은 흔히 전쟁의 신이라고 할 정도의 위대한 그 인물이죠. 물론 정관의 정치라고 하는 또 정치적 또 역량을 또 발휘했던, 대단한 역량을 발휘했던 그런 인물인데, 당태종은 그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또 이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전쟁터의 그런 어떤 그 진을 치는 형세와 이 서예의 그 글씨를 쓰고, 그리고 글씨를 그 써진 글자들이 각각 어떤 그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흔히 포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쟁을 치르는 그 형세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전쟁에 진을 칠 때는 일정한 그 어떤 진의 형태가 없죠. 이 지리적 상황에 따라서 진을 쳐야 하는데, 역시 서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인물이 당태종입니다. 이 당태종이 가장 사랑했던, 정말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정말로 좋아했던 인물이 바로 서예의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동진시대 왕이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왕이지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정말 잘생겼죠. 눈도 쫙 이렇게 치켜 올라가고. 그런데 우리가 왕이지를 흔히 글씨를 잘 쓴 사람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건 잘못된 인입니다. 대단한 학자이고, 또 군사 전략가였던, 우장군이라고 하는 일종의 최고의 어떤 장군의 그런 어떤 임무를 맡았던 또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왕이지가, 당시 이제 유명한 그런 인물들, 이른바 그걸 이제 명사라고 합니다. 명사, 우리가 유명인사 하죠. 유명인사 40여 명과 더불어서, 소흥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회계산 아래에 하나의 조그마한 내가 흐르는데, 물론 조그만다고 해서 10m짜리는 아니고 한 5, 60m 되는 그런 내 옆에 이렇게 물줄기가 하나 이렇게 휘돌아가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이 물줄기 주위에 이렇게 모여 앉아서, 쉽게 말하면 이제 봄 소풍 가는 겁니다. 봄을 맞이하는 그러한 어떤 재불 의식, 어떤 푸닥거리 비슷한 행사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두머리격이었던 인물이 이제 바로 왕이지였습니다. 이게 대나무도 많이 보이죠? 대나무. 대나무 숲 근처에 있는 이 정자에서 40여 명의 명사들이 모여서 시를 짓는데, 이 흘러가는 물에다 잔을 띄웁니다. 띄우는데 그 잔이 멈추는 곳에 앉았던 인물이 그 잔에 시를 짓지 못하면 벌주로 3잔을 먹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기록이 있는데, 약 40여 명의 모였던 명사 가운데 시를 지은 인물은 한 27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주당들은 매우 좋아하겠죠. 시 안 짓고 술 먹을 수가 있으니까. 현재 지금 난정의 정경입니다. 지금 여러 이렇게 앉는 위치를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 물은 그다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의 흔적만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왕이지의 난정의 모임을 이렇게 기리는 또 그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난정에 모여서 즐거운 봄맞이 행사를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지었던 시를 모아는 것이 난정집, 시집입니다. 거기에 이제 서문을 이제 우리가 보통 줄여서 난정서라고 하는데, 중국 서예 행사 가운데 천하제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글귀입니다. 즉흥적으로 쓴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장의 내용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주 철학적 그런 어떤 깊이가 대단한 문장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봄맞이하는 그런 어떤 즐거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즐기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리고 우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형이삭적 그런 사유가
담긴 아주 명문장입니다. 당태종이 이 난정서를 좋아했고, 원래는 이제 당태종이 본래부터 소장했던 건 아니고 어떤 인물이 소장한 것을 몰래 훔쳐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이걸 묻어버리라 함께 해서 묻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 작품이 어떻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느냐라고 할 때, 이 난정서를 얻은 이후에 당대 유명한 당나라 때 사회가들한테 이걸 그대로 한번 보고 이렇게 임모하라고 하는, 임서하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몇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의 예를 보고 있는데, 역시 중간중간에 걸륭 황제의 또 낙관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즉석에서 쓰다가 잘못 쓴 것들을 지우고 썼던 그러한 어떤 흔적이고, 왕이지가 이후에 집에 갔을 때 다시 이 글씨를 정서하려고 했을 때 이런 맛이 안 난다 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두었다라고 하는 또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당태종은 이 작품을 좋아했고, 그리고 이런 왕이지의 서예세계를 진선진미, 내용도 좋고, 그리고 또 이 형식도 아주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런 찬사를 보낸 그런 인물이 바로 이제 왕이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한 그런 글입니다. 이 탁의 걸륭, 다 걸륭겁니다, 이게. 아주 무식하게 찍었죠. 그래서 이제 영화 9년, 세제 개축, 모춘지초, 이렇게 늦봄,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4월 초쯤 됩니다. 4월 초. 그런데 이제 이 회계 쪽은 이렇게 우리 지금 한국의 위치로 따지면 제주도 밑부분이기 때문에 4월 초만 돼도 상당히 좀 따뜻한 어떤 그런 형상, 그런 시기 아마 기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계산의 난정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어떤 즐거운 모임을 하고 있었다라고는 이런 식의 쭉 이야기하는데, 유명한 말이 이제 유상곡수입니다. 유상곡수. 이 구부러져 흘러가는 물에다가 잔을 띄워서, 그래서 이제 아까같이 이제 잔이 머무르는 그곳에 있는 인물이 시를 짓고, 그리고 시를 짓다면 이제 벌주를 마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난정의 모임은 이후 문인들이 우아한 어떤 모임의 하나의 출발이 되는 난정 아집 우아나자 모일집자라고 하는 또 그런 용어가 또 탄생되는 그러한 어떤 모임이고, 이런 모임은 이제 역시 우리나라에도 또 문인 사대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그런 점에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난정의 모임인데, 그 모임에 있었던 모임에서 흥치 어린 그런 어떤 느낌을 줬던 난정서를 또 당태종이 또 가장 좋아했다라고 하는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글자는 이제 이 난정서에 있는 글자 가운데 즐거울 낙자를 쓴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한번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샥샥. 즐겁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술잔을 의미하는 상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당태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이 필서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사회시를 펼쳤고 또 누구를 좋아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잠깐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